함수의 일반형과 표준형이라는 걸 배우는데, 일반형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의 형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a가 0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일반형이야. 그냥 얘네들을 쭉 전개했는데 x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 그렇지? 이런 게 일반형이야. 근데 표준형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근데 일반형은 쭉 전개했을 때의 식을 말한다면, 표준형은 어떨 때냐면 모든 함수에서 표준형이라는 말을 쓸 거야 앞으로. 근데 이거는 이 식을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근데 표준형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형태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변형시킨 형태다, 그렇지? 변형된 식이야. 이 형태를 우리 표준형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배운 게 이런 거지. 첫 번째 거,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정리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죠? 꼭지점이 p, q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a 값의 부호가 플러스 값으로 나오냐 마이너스 얼마로 나오냐에 따라서 a의 부호가 플러스로 나올 때는 꼭지점 p, q를 지나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 그려질 거야, 그렇지? 근데 a 값이 음수였을 때는 똑같은 이 점인데 요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식을,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변형하는 걸 오늘 연습할 거라고. 근데 이 과정이 이해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그래프의 위치,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 위치할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외워서 푸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y는 a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얘는 뭐냐면은 x절편을 알 수 있어. x절편이라는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 있을 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은 x축을 지나는 이런 것들을 x절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y절편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x절편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0이야? y값이 0일 때지, 그렇지? 그럼 이런 것들 x절편을 구하는 x절편이 알파, 0과 베타, 0인데 여러분 2차 함수 아니더라도 1차 함수, 3차 함수 또는 다른 복잡한 함수더라도 이 x절편을 구한다는 것은 y값이 0이기 때문에 y에다 0을 대입하면은 ax-알파 x-베타 이렇게 될 거고, 이때 x값이 마치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라 뭐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되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함수의 두 x절편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상황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고치는 방법 하나는 이따가 할 거고, 그렇지?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x절편을 다루고 있어. 그러면은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하는 근의 공식을 넣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형태, 표준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꼭지점을 알 수 있게 하는 형태, 그 다음에 x절편을 알 수 있게 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됐어요? 근데 일단 뭐 얘는 2차 방정식인 거예요. y에다 0 대입하고 푸는 거니까 얘는 뭐 이따가 문제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고 오늘 중점적으로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사실은 했었지. 지난 시간인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걸 한 번 더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쳐보자. 얘네들의 일반형이잖아. 이거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들을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표준형, 1번 형태의 표준형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부분을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숫자로 먼저 계산하고 이거를 수식으로 나와 있는 이 형태로도 한번 할게. 자, 어떻게 하냐면 근해 공식이랑 거의 유사해요. 얘를 요만큼을 뭘로 묶었었지? 근해 공식을 유도할 때? 그 앞에 있는 최고차 계수 이걸로 묶었었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이 상수는 뒤에다 이렇게 써줬지 그냥. 첫 번째 이렇게 했어. 두 번째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얘네들이 이 앞부분에 있는 괄호가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나타나야 돼.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상수가 뭐여야 좋겠어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얘는 직관적으로 나올 거야. 숫자가 간단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복잡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x 개수에 뭐를 쓰죠? 절반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부호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얘네들을 또 뭐 해야 되지? 제곱을 할 거야. 제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 4를 더하고 뺄 거라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y는 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놔두고 x 빼기 2의 제곱이 이만큼 될 거라고. 맞죠? 요 부분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될 거라고. 근데 얘는 필요 없어서 괄호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괄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얘는 뭐가 돼? 이제 곱하기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플러스 8이 돼서 나가지. 그치? 그래서 10 더하기 8이 될 거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몇 콤마 몇이죠? 얘가 일반형인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어. 그럼 꼭지점이 2 콤마 18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그러면 2 콤마 18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 2 콤마 18이 여기에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얘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냐 이런 모양의 그래프냐를 그리려면은 요 앞에 부호를 보고 A의 부호를 보고 판단했잖아 우리가. 그쵸? 얘가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으로 그릴 거야. 근데 또 야 이걸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아니면은 이 절편이 밑에 있게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야 되는지 고민이 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절편이잖아. 무슨 절편? X절편이야 Y절편이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Y절편이지. Y절편. 그치? Y절편은 반대로 X절편은 뭐가 0일 때야? Y값이 0일 때 X축을 잡는 거잖아. 그쵸? Y절편은 뭐가 0일 때겠어 그러면? X값이 0일 때. 그럼 이 식에 애초에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다 0 대입해봐. 그러면 Y절편이 얼마가 돼? 10. 아, 그럼 이쯤이 10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겠지. 그치? 이해해? 만약에 이게 Y절편이 0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얼마 나왔어?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해했어?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일반형이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치? 어차피 이 과정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었잖아? 됐어?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쌤, 이거 꼭지점이 중요치 않고 내가 뭐 X절편 이걸 알고 싶어요. X절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Y값이 0이니까 이 식이 Y값이 0일 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쵸? Y값이 0이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 얘를 이렇게 꼭지점을 풀지 않고 다른 2번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 Y에다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 근데 다 이쪽으로 넘길게.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이 0이잖아요. 그치? 이건 지금 등호 관계니까 얘를 2로 나누어도 상관없다. 그치? 우리 2로 묶어도 되지만 2로 묶을까 그냥 편하게? 나눠도 되는데 그치?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럼 이때 x절편이 5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똑같은 그래프인데 x절편이 여기가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맞지? 이렇게 풀어
풀었어도 꼭지점 구할 수 있다? 왜냐? 2차 함수는 항상 이 가운데 이 선을 뭐라고 말하죠? 축이라고 말하죠. 근데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딱 가운데는 얼마일까? 여러분들 수학 성적이 90점이고 국어 성적이 100점이야. 그 평균 어떻게 구해? 90이랑 100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지. 이 숫자와 이 숫자의 딱 중간이 평균이잖아. 그럼 이 중점 어떻게 구해? 5랑 마이너스 1을 합친 다음에 2 나누면 된다. 그렇지? 5랑 마이너스 1 합치면 4죠. 나누기 2 하면 2가 되지. 그래서 굳이 이걸 안 쓰더라도 이렇게 풀었어도 꼭지점 구할 수는 있다고. 여기 가운데 x값이 2겠네? 실제 2잖아. 똑같은 식이니까. 그치? 맞지? 네, 2가 됐어.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값 나오면 꼭지점 구해지잖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방법으로 이거를 구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게 꼭지점이 나오는 2차 함수 형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표준형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그럼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x절편 두 개를 묶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풀어야 되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나 그런 거 대입하면 x값 나오잖아. y 0 대입했을 때. 그렇지? 2차 방정식이 풀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모르겠는데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축이 2를 나와 있어. 여기 얼마인 것도 반대로 알아야지. 맞지? 얘가 간격이 얼마죠? 마이너스 1에서 2면 3이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3만큼 벌어져야 되잖아. 여기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논리적으로. 자, 근데 요거를 이제 1번이 지금 중요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렇게 A, B, C 이런 미정계수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 알겠죠?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A는 0은 아니겠지. 그치?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똑같이 해보자. 뭐로 묶어야 되죠? 얘 요만큼을 이걸로 묶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뭘로 묶어야 되겠어? A로 묶어야 되겠다. 그치? A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뭐가 되냐면 A분의 BX였어야지.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기 2분의 1 했지. 절반 구하기 위해서. 그치? 얘네들을 곱하기 2분의 1 할까?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 곱하면은 2A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네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면은 뭐가 되냐면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고 조그맣게 또 써야 되겠네. 빼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Y는 A x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마이너스도 바로 밖으로 나가면 a랑 한번 곱하고 나가야 되니까 c 빼기 4a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다 했잖아 이미. 그치? 그래서 꼭지점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그 반대로 읽어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고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니까 이건 그대로 쓰면 되죠. 그쵸? 근데 책은 이런 거 외우게 나와 있어. 고등학교 가도 이 정도는 외우라 그래. 어떤 학교생은 이거 외우라 그래. 근데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말자. 그냥 알겠지? 뭐 귀찮잖아. 그냥 이렇게 고칠 줄만 알면 되는 거고 실제로 숫자로 나오면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야. 얘랑 얘가 같은 부호야. 만약에 얘랑 얘가 같은 부호야. 만약에 그때 한번 생각해봐. 얘랑 얘가 같은 부호일 때가 있고 다른 부호일 때가 있다. 그치?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였을 때가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이 식으로 한번 이해해볼게. 얘랑 얘는 부호가 같아 달라? 그럼 얘로 묶었을 때 얘가 플러스 2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8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어찌됐든 얘로 묶으면은 여기 두 번째 x의 개수는 항상 음수로 나오지. 부호가 다르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이 완전 제곱식도 가운데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면은 얘로 묶었을 때 여기가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돼. 그럼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 얼마면은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거야, 플러스 쪽으로 하는 거야?
플러스 쪽으로 이동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다른 부호야. 그러면 이 축이 0을 기준으로 축이 1번 영역에 있어, 2번 영역에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다른 부호면 얘처럼 요 가운데가 얘로 묶으면 어쨌든 마이너스로 묶어져서 마이너스가 돼.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절로 가는 게 아니라 x축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 1번 영역에 축이 위치할 거라고, 그치? 근데 같은 부호면 얘가 같은, 만약에 플러스 2였어. 얘도 플러스 8인데 플러스 2로 묶으면 얘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쵸? 얘도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럼 x 플러스 2라는 거는 플러스 2만큼 x축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옮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같은 부호냐 반대 부호냐를 가지고 얘네들의 영역을 판단할 수 있는데 매번 이 과정을 이해해야 돼. 같은 부호면 여기가 뭐가 된다? 얘가 뭐로 묶어진다? 같은 부호면 플러스가 나오면은 여기가 플러스 꼴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치?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 꼭지점으로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얘가 부호가 반대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나타나 마이너스로 나타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치? 그것만 이해하면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축의 위치.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A의 부호, 이 A의 부호,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죠? 전체적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릴 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를 판단했죠. y절편이 뭔지를 판단했지. 뭘 보고 판단했어?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고 판단했잖아. y값 뭔지. x에다 0 대입하면 남은 거 이게 여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c의 부호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y절편을 알 수 있더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식을 보고 우리는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그래프 위치가 대충 어디쯤에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 자, 표준형이 말 뜻이 뭐냐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게 변형된 식이야, 그치?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이 표준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이 꼭지점에 다루는 거야, 그치? 2차 함수에서. 왜냐하면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면은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하면 이런 점들은 특징을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여기는 확실히 특징을 말할 수 있어. 내려오다가 올라와서 꺾이는 점, 제일 낮은 점, 그치?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점도 마찬가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꼭지점에서 많은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을 2차 함수에서 주로 이런 것, 이 부분 1번에 해당되는 식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런 것도 유용하게 써야 되니까 둘 다 표준형이라고 이해하고 기억을 하자고. 그런데 표준형은 주로 어떤 말이 나올 때 많이 쓸 수 있냐면은, 자, 대놓고 이렇게 나와요. 꼭지점이 나와 있는 식을 구해야 돼. 그러면 표준형을 이것처럼 고쳐야 된다, 그치? 근데 꼭지점을 알면 뭐를 알 수 있었지?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었지, 그치?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의 x좌표잖아, 그치?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그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에 대한 게 언급되어 있어.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거 최대, 최소는 최대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최고, 최소는 최저라고 이해하는 함수에서 최고 높이, 최저 높이를 말해. 이 그래프는 최고 높이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없이 가면은 없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잖아. 하지만 최저 높이는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뭐를 보고? 꼭지점을 보고. 그치? 이 높이가 만약 여기가 1,2야.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을 묻는 거라고.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야? 2. 1 그러면 안 돼. 최소값은 높이야, 높이. 항상. 알겠지?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라고. 얘가 1,2였을 때는 어떻게 돼? 이 2라는 값이 뭐가 돼?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꼭지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뭐를 의미하는 거야? 꼭지점을 알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맞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는 2차 함수 문제를 풀이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 일반형을 1번 형식의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거라고. 이해했지? 얘는 x 절편을 알 때 또는 그래프가 1,2를 지나는 2차 함수예요. 근데 이렇게 착하게 그래프를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냐면은 1,2가 아니라 1과 2를 여기가 1이고 x절편이 1이고 얘가 2다. 이거를 그래프로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돌려서 말하기도 하냐면 1,0과 2,0 지나는 2차 함수 이렇게 묻는다고.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y는 a x-1 x-2로 잡고 근데 a 값 구하려면 나머지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지난다고 주고 뭐를 가르쳐 주면은 3,4를 지나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돼. 그럼 a 값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면 얘도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뭐 하나를 가르쳐 주겠어? 1, 2가 여기 있으면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절편 가르쳐 줘도 돼. 근데 이렇게 있고 이거 안 가르쳐 주고 뭐를 가르쳐 주냐면 3 여기가 4. 요 점이 3,4야. 이 말과 이 말 같은 말이잖아. 얘는 말로 해준 거고 얘는 그림으로 그려준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보고 똑같이 이렇게 쓰고 3,4 지나네? 3 대입하면 4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지? a 값이 정해지겠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다, 그렇지? 근데 이 정도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꼭지점 이거 a 값 구해지면 다시 꼭지점으로 고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식에서 얘가 1이고 얘가 2면 중간에 1.5잖아. 2분의 3 완전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y값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꼭지점 구해도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이 두 개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웬만한 설명은 일단 다 됐는데 최대 최소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을 때는 꼭지점이야. 맞지? 꼭지점이야, 그렇지? 근데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최대값이 얼마다가 아니라 최대값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꼭지점에서 요 값이 얼마다를 알 수 있잖아. 최소값이 얼마다 그래도 여기 알 수 있고. 근데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뭐도 판단할 수 있냐면 이 A의 부호도 판단할 수 있어. 최대값을 가지려면 1번처럼 그려야 돼, 2번처럼 그려야 돼. 2번처럼 그려야 되지. 그럼 A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여야. 그치? 그것도 예측할 수 있더라고. 자, 근데 자, 봐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얘를 고쳤더니 이렇게 나왔어. 2 x-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이 그래프 그려야지, 그치? 근데 이런 거 풀 때 y축과 위를 쓰면 헷갈리니까 더 번거로우니까 꼭지점부터 먼저 따져봐. 꼭지점이 이거 꼭지점 묻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몇 콤마 몇이죠? 1,5라고. 그러면은 얘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겠죠. 근데 여기 꼭지점이 1,5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 요때요 x값이 얼마? 1이지. 그때요 높이가 얼마야? 5잖아, 그렇지?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5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한 단계 더 나가자고. 고등학교 때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은 모든 범위를 다 따지라는 거야. 모든 범위를 다 따져도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x가 0부터 이거일 때 그때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범위를 다 따지니까 최대값 말할 수 없고 최소 높이만 말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주어진 범위가 있어.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범위를 제한하고 있잖아, 그치? 전체 모든 범위가 아니라
제한 변형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 변수의 영역이 x 변수의 영역이잖아, 그렇지? 제한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한 변형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꼭지점에서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요거까지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0부터 x가 4까지 움직인대. 그러면은 이 전체 그래프 다 해당되는 거야? 아니지. x가 뭐일 때? 여기 x가 1이면은 옆으로가 x니까 x가 0인 게 이쯤 있겠지. 맞죠? 근데 자 봐라. x가 여기가 0이고 1이면은 4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4는 얘보다 상대적으로 어때? 많이 멀지 않아? 이쯤 어딘가가 x는 4 아닌가? 왜 이렇게 잘 따져줘야 되냐면 2차 함수로 완벽하게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4가 더 먼데 좁게 그리면은 그림상으로 봐. 잘못 그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1을 기준으로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 세 칸이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전체 다가 아니라 x가 0 집어넣었을 때부터 해서 쭉 가서 뭐 집어넣었을 때까지냐면 4 대입했을 때 여기까지만 되는 거고 이 바깥의 그래프는 더 이상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여기도 그리면 안 된다. 요만큼 그래프에서 최대랑 최소를 따지는 거야. 이제는 최대를 말할 수 있네. 최대는 x에 뭐 대입했을 때가 최대.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최고, 최저라고 그랬지, 그치? 최대는 x에 뭐 대입했을 때? 4 대입했을 때.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지, 뭐, 그치? 그럼 뭐 얼마가 나올까? 이게 최대값이 될 거야. 이 y값이, 그치? 이 높이가. 최소는 1 대입했을 때지, 여전히. 근데 애들이 풀 때 이렇게 풀어. 여러분들이 1차식에 익숙해져서 x를 0부터 4까지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4 집어넣으면 최대고 0 집어넣으면 최소겠죠? 아니잖아. 네. 제곱은, 그치? 그렇지 않지, 그치? 2차, 2, 3부터는. 그래서 웬만큼 머리만, 생각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 별로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찍으면 맞아. 거의 맞지? 근데 이제 2차, 2, 3부터 3학년 때부터는 그게 잘 안 돼. 고등학교 가면 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착한 게 답이었는데 옛날에는 착한 거 찍으면 답이잖아 웬만하면. 근데 이제 다 착한지 나쁜지가 없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 찍기 힘드니까 다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평소에 풀 때. 그럼 얘는 0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아니라 뭐 집어넣었을 때 x가 1일 때가 최소지. 여전히 5가 최소다, 그치?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된다, 그쵸? x값이 아니라 최대 최소 값은 뭐라고? y값, 높이라고, 그쵸? 이해했어? 최대 최소가 중요하겠지. 왜?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뭐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다른 말로 물체를 던진 포물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최대 높이가 얼마인지, 그럼 x가 얼마일 때가 그 높이가 최대인지, x가 얼마일 때라는 거는 옆으로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시간이 몇 초일 때 최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 따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치? 최대 높이. 그 다음에 직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직 상방으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2차식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에서 풀어봤으니까 그게 또 나올 거예요,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기본적인 개념만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2차 함수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앞에 지난번 시간에 했던 이런 그래프들은 기본적인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2차 함수를 우리가 해결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반형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표준형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그치? 근데 지금 표준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다고. 됐어? 근데 꼭지점이나 축의 좌표, 축의 위치 또는 최대 최소를 다루고 있는 문장이 있어, 문제에서. 그런 것들은 표준형, 이런 표준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형으로 푸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해결이 되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네들의 이 말이 다 이걸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의도가. 근데 그게 아니라 x절편 2개를 알고 있어. 근데 x절편이라 말하는 수는 이렇게 써도 절편인 줄 알아야지, 그치? 이런 형태로 나와. 또는 x절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는 이런 표준형을 써야 돼, 그치?
근데 이 표준형은 우리가 근해 공식 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방법이야, 그렇지? 얘는 2차 방정식이야, y에 0 대입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일반형으로 푸는 건 어떤 거예요? 딱 한 가지 있어. 일반형으로 푸는 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이렇게 나와. 1,1 지나고 2,0 지나고 3,5 지나고.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진다. 왜 세 점이 주어질까? A, B, C 위정 개수가 몇 개니까? 세 개니까. 대입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연립 방정식이 풀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점 3개를 가르쳐 줬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 점 3개가 뭐 이렇게 해서 절편이면 어떻게 돼? 이런 방법 쓰는 게 더 편하겠지, 그렇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야 돼. 사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끝까지 내용이야. 근데 실제로 문제가 좀 많으니까 저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연습하고 다음번 시간에 조금 복잡해진 문제들, 조금 심화된 문제들은 다음번 시간에 풀이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까지만 정리를 좀 하자. 뭐야? 이거 안 되는 건가?